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로잉 명령어, 그리는 명령어. 우리가 CAD를 활용하면서 드로잉하는, 즉 그리는 명령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인이었고 하나는 서클이었습니다.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X라인이라는 거였습니다. 무한선. 우리가 요거 공부했고요. 레이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반무한선. 자, 여기 말고 렉탱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렉탱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가 있고, 폴리곤, 정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P라인이라는 명령어와 M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나중에 할 겁니다. 요건 고급 명령어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다음 원 관련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크, 호를 그리는 명령어가 있고, 타원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고, 도넛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고, 스플라인,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유곡선쯤 됩니다. 그냥 곡선, 뭐 자유곡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스플라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요렇게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드로잉 명령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렉탱글 여기 있습니다. 렉탱글이라는 명령어가 여기 두 개 같이 숨어 있어요. 렉탱글, 폴리곤. 렉탱글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코너 포인트, 첫 번째 구석점. 렉탱글은 대각선으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방향 상관없습니다. 값을 대각선으로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대각선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려지는 거 맞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렉탱글은 사각형,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그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사각형은 대각선으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결국은 상대좌표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의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플러스의 플러스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사각형을 그리는 게 어떤 게 편한 거예요? 좌하단점을 클릭한 다음에 골뱅이 100, 100 그러면 10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땐 좌하단, 우상단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A3 사이즈. 제가 반드시 구구단처럼 외워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구구단처럼 다 외우셨죠? 다 외우신 걸로 알고. 자, 렉탱글 클릭하고 420,297 그러면 지금 그린 사각형이 A3 사이즈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서 옵셋을 합니다. 옵셋 10mm 그리고 선을 안쪽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각형 A3 도면이 되는 겁니다. 제일 바깥쪽은 종이 모양이 되는 거고 안쪽 사각형은 테두리가 됩니다. 테두리예요. 자,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자, 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올라가면,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나왔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도면을 그릴 때 종이 사이즈만 딱 그려놓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테두리 선을 그립니다. 10mm. 여기는 테두리 선이 20mm입니다. 또 하나 재본, 도면을 재본할 경우 왼쪽을 25mm 띄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종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10mm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선 안쪽에만 도면을 그려요. 이게 이제 10mm인데 A1과 A0는 20mm를 줍니다. 왜요? 너무 커서요. 종이가 너무 커서. A2부터 10mm를 줍니다. 테두리 선은 10mm인데 이 테두리 선이 도면을 간혹 재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을 납품하잖아요. 그러면 도면을 재본해야 됩니다. 도면이 한 장, 두 장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작게는 50장에서 많게는 한 150장까지 나와요. 그럼 그거를 그냥 낱장으로 주나요? 안 되죠, 그럼. 그걸 재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왼쪽을 재본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종이를 넘겨요. 그래서 왼쪽을 재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10mm 주면 어떻게 돼요? 재본할 경우 도면 안쪽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본할 때 안전하게 도면이 들어갈 수 있도록 25mm를 왼쪽을 25mm를 줍니다. 그러니까 왼쪽 테두리죠. 왼쪽 테두리 선을 25mm로 주고 나머지는 다 10mm로 재본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테두리 선은 10mm인데 도면을 재본할 경우 왼쪽 25mm. 이건 A0부터 A4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mm 테두리를 준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25mm 줘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스트레치 명령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15mm 더. 이렇게 여기가 재본할 수 있도록 25mm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도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렉탱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눌러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렉탱글과 폴리라인, 렉탱글과 폴리곤은 폴리라인입니다. 둘 다 렉탱글과 폴리곤은 둘 다 폴리선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폴리선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나라 말 번역이 없습니다. 폴리라는 단어는 화학식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분자와 분자가 서로 연결고리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분자들의 이름이 폴리 뭐뭐뭐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입는 옷 중에 폴리에스테르라는 옷감이 있어요. 에스테르인데 폴리 연결되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히 우리나라 말은 없는데 그냥 강제로 우리나라 말로 쓴다 그러면 연결선,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선, 그래서 이어진 선, 뭐 연결되어져 있는 선 이런 뜻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폴리라인, 그러니까 즉 렉탱과 폴리곤은 폴리라인에서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P라인, M라인 썼다가 지웠죠? 근데 바로 그 P라인에서 파생된 명령어입니다. 폴리라인 명령어예요. 이렇게 선이 하나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자,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속성창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폴리곤을 선택하게 되면, 아니 렉탱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글로벌 위드라는 값이 나옵니다. 글로벌 위드, 국제적인 폭 10mm,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선이 굵어진 거 맞습니까? 네. 폴리선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로 전부 다 이어져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선의 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선의 굵기가 아니고 선의 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폴리선의 특징은 모든 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선의 폭이 이렇게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고, 모든 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이어져 있는 선이 폴리라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렉탱이나 폴리곤이나 둘 다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며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 눌러놓고 보니까 여기에 여러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챔퍼, 엘리베이션, 필렛, 티크니스, 위드, 이렇게 5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이 중에 엘리베이션과 티크니스는 안 씁니다. 우리가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고요? 이건 3D에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엘리베이션은 고도란 뜻입니다. 즉 Z축의 위치를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사각형이 그려져야 할 Z축의 위치. 여러분들 여기 강의장에 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엘리베이터는 고도계예요. 고도를 올라가는 기계. 여기서 말하는 엘리베이션은 고도란 뜻입니다. 똑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층으로 5층으로 올라왔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션이 바뀐 겁니다. 고도가 바뀐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 고도를 바꿀 수 있는 명령어가 엘리베이션입니다.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안 바꿉니다. 안 써요. 그 다음 티크니스가 바로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위드가 두께가 아니고 티크니스가 두께예요. 우리 벽처럼 이렇게 Z축으로 면이 생기는 걸 티크니스라고 합니다. 이걸 두께라고 합니다. 위드는 폭이라고 바꿔서 말하면 돼요. 그 도로의 폭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로의 두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위드는 바로 폭을 의미합니다. 선의 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위드를 바꾸시면 돼요. 위드 10mm. 그러면 이렇게 굵은 선이 그려집니다. 위드 0. 그러면 가는 선이 그려지겠죠.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여기 보시면 챔퍼하고 필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필렛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씁니다. 챔퍼도 많이 씁니다. 원래 필렛과 챔퍼가 별도의 명령어로 있습니다. 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렛과 챔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필렛과 챔퍼는 수정 명령어입니다. 필렛, 모, 깎기라고 합니다. 챔퍼, 모, 따기라고 합니다. 필렛은 모 깎기, 챔퍼는 모 따기. 둘 다 앞에 모라는 말이 나오죠? 모서리란 뜻입니다. 필렛은 모서리를 챔퍼는 이렇게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명령이 필렛입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싹둑 자르는 명령어가 챔퍼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을 붙이면 못깎기, 챔퍼는 못따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의 모서리를 싹 만져보시죠. 모서리가 어떤가요? 동글동글하게 잘 깎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목깎이에요. 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용자가 다치지 말라고. 이 제품을 혹은 이 부품을 사용자가 만질 때 모서리가 수직으로 날카롭게 되어 있으면 100% 손을 다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 놓거나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잘라 놓게 됩니다. 그걸 못깎기, 못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필렛과 챔퍼라고 말합니다. 사용자의 안전성 때문에 만들어진 명령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필렛, 모서리를 어떻게 해요? 동글동글하게 깎는다 그랬죠. 동글동글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렛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지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필렛은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챔퍼는 대각선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가 있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필요해요. 이 거리와 그리고 이 각도, 거리 1번, 거리 2번 혹은 거리 1번 그 다음에 각도, 이런 식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요. 거리 1, 거리 2가 들어가거나 거리 1,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하거나. 자, 거리 1, 디스턴스 1, 거리 2, 디스턴스 2. 이걸 디스턴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디스턴스, 거리란 뜻이고요. 거리 1, 각도가 영어로 앵글이죠. 얘는 앵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디스턴스 방식, 얘는 앵글 방식. 각도가 대표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제가 라인에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놨어요. 자, 선이 지나쳤죠. 선이 딱 마주쳐 있죠. 여긴 선이 모자르죠. 자,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항상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current setting, 현재 설정값, 트림 모드. 트림이 뭐라 그랬죠? 자르기라 그랬죠? 그럼 트림 모드란 얘기는 자르기 모드란 뜻이에요. 반지름이 얼마요? 0이요.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이 있죠. 라디어스. 네, 제가 1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딱 깎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되나요? 근데 이쪽에 있던 긴 선들 어떻게 되나요? 싹 정리됐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선이 모자르죠. 어떻게 될까요?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필렛이 바로 이게 트림 모드예요. 노 트림 모드는 연장을 안 시켜줘요. 자, 다시 보세요. 필렛 보시면 여기 트림이라고 있어요. 자르기란 뜻이에요.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림과 노 트림 두 가지인데 기본값은 트림이에요. 자, 노 트림으로 했습니다. 반지름 10mm. 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필렛을 쓸 때는 어떤 게 편해요? 트림 모드가 훨씬 편해요. 필렛 트림에서 트림 모드로 바꾸고 반지름을 10mm로 바꾸고,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필렛 했습니다. 반지름을 0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지름을 0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원이 만들어지나요? 반지름이 0이니까 원은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나머지 선들은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딱 정리되죠. 마치 트림과 익스텐드가 다 돼버립니다. 자,
그 과제물 하나 풀어보죠. 자, 얘는 레이를 쓰면 돼요. 레이 180도에 하나, 그 다음에 60도에 하나, 그 다음에 300도에 하나. 자, 레이어도 하나 맞춰줘야 되겠네요. 네, 중심선. 네, 빨간색이고 센터고요. 얘는 이렇게 센터로 바꿔놨습니다. 서클 다이아메터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자, 속성을 맞추어서 이렇게 바꿨고요. 반지름 5, 반지름 10. 옵셋 5mm. 5mm 옵셋 하는 건 선을 트림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선 삭제하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인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탄젠트, 다시 탄젠트, 다시 또 탄젠트. 옵셋 5mm. 자, 여기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그렸던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필렛 반지름 2mm. 어떻게 되나요? 금방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그리려면 서클 TTR로 그렸어야 됐어요. 서클 필렛 반지름 4mm. 서클 아니 필렛 반지름 30mm. 자, 이 끝에 조금씩 끊어 볼까요? 분명히 이 끝에 조심하라고 했을 거예요. 필렛 반지름 0. 이렇게요. 선 정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얘는 중심선이겠죠?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5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고, 자, 여기를 트림으로 끊어 놓습니다. 한 군데를. 필렛 반지름 0 확인하고 클릭. 어떤가요? 금방 작업되죠. 다시요. 서클 반지름 19,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반지름 65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mm. 자, 서클 TTR
자, 여기만 보죠. 중요한 건 이 원에 접하고 이 원에 접하는 요만큼만 남는 거죠. 그죠? 서클은 필렛되지 않습니다. 서클은 필렛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씩 끊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어디가 좋든 하나씩은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필렛, 그 다음에 필렛. 모양 되나요? 어딘가는 한 군데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트림, 필렛, 필렛. 어딘가는 한 군데 반드시 이렇게 끊어주시고 필렛. 자, 어때요? 금방 되죠? 자, 옵셋 11mm, 자,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mm. 마찬가지네요. 얘도 어딘가 한 군데 끊어주세요. 필렛, 반지름 19mm, 필렛, 반지름 5mm. 어때요? 그냥 들어가 버리죠. 다시 볼까요?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mm. 자, 어딘가 끊어야 되고요. 필렛, 반지름 19mm, 필렛, 반지름 5mm,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mm. 트림으로 한 군데 끊고 필렛, 반지름 19mm, 필렛, 반지름 5mm. 자,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mm. 트림으로 조금 끊어주고 필렛, 반지름 19mm, 필렛, 반지름 5mm. 네, 다 됐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자, 그 다음에 X라인 앵글 62도네요. 62도 하나. 이렇게요. 얘네들이 전부 다 중심선인 거죠. 요 사이 각도가 28도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가 62도가 되겠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3.6, 그 다음 서클 38.4, 서클 6.4, 옵셋 6.4.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춘 다음 트림으로 조금씩만 끊어주세요. 필렛, 반지름 0.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금방 만들어지겠죠.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러면 여기 모양 끝났습니다. 그 다음 옵셋 45mm, 옵셋 84mm.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반지름 5짜리 하나, 반지름 10짜리 하나, 라인 옵셋 38, 옵셋 4,
자, 매치 프로퍼티스로 속성 맞추고 트림으로 끊어주고 필렛 다시 필렛 반지름 2.4 모양 됐고요. 그 다음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X라인 앵글 몇 도인가요? 133도네요. 옵셋 10mm.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충 트림으로 끊어주세요. 필렛 반지름 0 네. 역시 마찬가지로 적당히 원을 하나 그려주고 트림으로 다 잘라내면 모양 깨끗하게 선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 옵셋 45mm 이렇게 45mm가 되겠죠. 매치 프로퍼티스로 네. 필렛 반지름 10mm 그 다음 옵셋 106mm 여기까지네요. 옵셋 71mm 자, 필렛으로 그냥 연결해도 돼요. 필렛 반지름 0 이렇게요. 옵셋 10mm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원이 들어가겠죠. 반지름 10mm 10mm 자 라인 네, 아니 그냥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티스 속성 맞춰주고요. 필렛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끊어주고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X라인 앵글 190도 옵셋 10mm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되죠. 필렛 반지름 10mm 서클 반지름 5mm 자, 그러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필렛 명령으로 자 라인을 이렇게 먼저 제가 그려놨어요. 자, 필렛 보시면 멀티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필렛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필렛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쓰면 명령어가 바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필렛을 써야 돼요. 필렛 그죠? 자 근데 필렛 멀티플을 누르게 되면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안 눌러도 필렛을 재실행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 이어서 똑같은 값으로 필렛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렉탱글 이렇게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필렛을 주고 싶어요. 필렛 클릭하면 클릭된 모서리만 들어가죠. 이때 폴리라인이 있습니다. 폴리라인을 클릭하면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실까요? 챔퍼는 똑같습니다. 트림 모드가 존재하고 디스턴스와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얘기했어요. 챔퍼는 디스턴스 모드와 앵글 모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옵션에 보시면 디스턴스와 앵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소드로 디스턴스와 앵글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메소드는 안 쓰셔도 돼요. 디스턴스를 눌러서 10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10mm 잘리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챔퍼, 이번엔 앵글입니다. 첫 번째는 거리예요. 10mm,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45도.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0mm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 선을 향해서 45도 이렇게 내려긋습니다. 이렇게. 챔퍼는 사선으로 긋는 걸 말하고, 필렛은 원형으로 그리는 걸 말합니다. 자, 보세요. 렉탱, 챔퍼. 하나씩 클릭하면 내가 지정한 부위만 들어가요. 그렇지만 폴리라인을 이용하면 얘는 네. 얘 폴리라인 안 들어가네. 네. 얘는 안 되네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렉탱에 보면 필렛이 있고 챔퍼가 있죠. 필렛 10mm. 그러면 반지름이 10mm인 원이 들어가요. 챔퍼 똑같이 10mm 짜리 줬습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각진 형태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필렛으로 해도 되고 렉탱으로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폴리곤은 크게 원에 내접하는 폴리곤이 있고 원에 외접하는 폴리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폴리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곤,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지름이 50인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폴리곤, 그러면 제일 먼저 사이드,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5개입니다.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폴리곤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자, 하나는 원에 내접하고 외접하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모서리의 길이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오스냅 센터를 이용해서 중심을 지정하고 그랬더니 엔터 온 옵션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in 시크리브드 in circle. in 시크리브드란 뜻은 내접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 안에 접하는. circum 시크리브드 about circle. 원에 대략적으로 외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앞에 in이라는 단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 안으로, 내접이란 뜻입니다. 얘는 원 밖으로, 즉 외접이란 뜻입니다. 내접합니다. 그랬더니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50. 원 안으로 내접된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6개입니다. 엔터. 원의 중심입니다. 오스냅으로 센터를 지정해주고 외접합니다. 반지름 50입니다. 자, 외접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에지. 모서리란 뜻이죠. 모서리를 하나 그리는 겁니다. 자, 퍼스트 엔드 포인트 여기요. 세컨 엔드 포인트 50이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우리가 첫 시간에 그때 과점을 그렸던 게 이거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정투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요, 사물이 거리에 따라서 점점 작아집니다.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하나 앞에 있고 하나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있는 건 크게 보이고 저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눈이 원근감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설계를 할 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설계는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똑같은 크기라면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사물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투상면이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위치 혹은 바라보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가번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할 때 일반적인 경우고, 근데 나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정점을 소실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소실, 없어지는 점.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설계할 때는 이 소실점이 없습니다. 이 정점이 무한대로 그려지게 돼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물체가 똑같으면 똑같은 크기로 그립니다. 이게 투상입니다. 가번은 뭐라고 부르냐면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 그러니까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물체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투상은 그냥 상이 보이는 겁니다. 상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상의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아니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똑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시가 아니고 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투상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시를 원칙으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투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여러 가지 투상과 투시가 나옵니다. 이 라번은 투시예요. 투시입니다. 왜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크기가. 소점이라고 합니다. 소점 혹은 소실점. 이 소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투시도, 두 개 있으면 2소점 투시도, 세 개 있으면 3소점 투시도라고 합니다. 네 개는 없어요. 네 개는 없습니다. 2소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1소점, 2소점입니다. 자, 가번은 어떤가요? 자, 여기의 거리 크기와 여기의 크기가 어때요? 똑같아요. 다만 양쪽의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같죠? 좌우가 등각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얘는 라번은 2소점 투시고 가와 라는 등각 투상입니다. 다는요, 사축 투상이라고 합니다. 사축. 축이 하나만 있는 겁니다. 한쪽만 들려서 그러니까 축이 하나만 생겼다고 해서 사축 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각 투상도 사축 투상도 1소점이나 2소점도 우리는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사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투상 방향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면이 어디만 보이냐면 여기가 보이겠죠. 여기가 고스란히 이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크기가 똑같다고. 얘는 멀리 있고 얘는 가까이 있죠. 근데 사실상 어떻게 돼요?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물체와 평행한 투상면을 생겼다 그래서 입화면입니다. 설립자를 써가지고 화면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입화면. 근데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이라고 합니다. 얘는 평화면.
평평하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게 돼요. 얘는 측화면이라고 합니다. 좌측, 우측. 그래서 측화면인데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봤다고 해서 우측 도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보이고 여기가 보이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 선과 이 선은 나란한 선이죠. 그래서 선을 한 개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투상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위치가 틀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이 위치가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가 똑같아야 돼요. 정면과 평면의 위치는 똑같아야 되고 정면과 측면의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크기가 달라져도 안 돼요. 크기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된 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이 오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주사위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종이 상자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똑같습니다. 해당 평화면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측화면도 옆으로, 좌우로, 밑으로 이렇게 펼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펼쳐서 바라보는 겁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자, 어때요? 이 위치가 다 똑같습니다. 측면을 기준으로 이 위치가 똑같습니다. 이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입니다. 그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도라고 해요. 밑에서 보면 뭐라고 부를까요? 위에서 보면 평면도라고 해요? 앞에서 보면 정면이에요? 그럼 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저자 써가지고 저면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보는 건 뭐라고 하냐면 배면이라고 합니다. 네. 총 6개의 화면이 나오는데 정면, 좌우측, 평면, 저면, 배면 이렇게 나와요. 많이 생소하죠? 그러니까 저자는 아래 저자를 쓴 거고 배자가 등배자예요. 등이란 뜻이에요. 배면이. 그 높이뛰기 아시죠? 높이뛰기에 보면 등으로 이렇게 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게 배면뛰기입니다. 배면이 등으로 넘어가는 걸 배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상황에 따라서 정면, 평면, 우측 혹은 좌측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니다.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죠. 넘어가고 자 봅시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이렇게 펼치면 돼요. 몇 번 틀어놓을 테니까 가만히 보세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정투상의 원리입니다. 자, 네, 다시 되돌아가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각법이 있고 이각법이 있고 삼각법이 있으며 사각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면을 기준으로 위에서 본 것을 아래다 그립니다. 오른쪽에서 본 거를 왼쪽에다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걸 일각법이라고 합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여기 지금 주황색 면 있죠. 얘가 평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면 있죠. 얘가 측화면입니다. 우측 화면.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이 어디 나와요? 아래 나와요.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면이 왼쪽에 나옵니다. 이게 일각법의 특징이에요. 이각법은 정면을 기준으로 평화면이 아래쪽에 나오고 우측 화면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좀 보기가 어려워요. 삼각법은 정면을 기준으로 평화면이 위에 우측 화면이 오른쪽에 좌측 화면이 왼쪽에 저면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요. 가장 우리가 보기에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삼각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삼각법이라고 해요. 일각법, 이각법, 삼각법, 사각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각법으로 그리세요. 그러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삼각법으로 그리세요. 그러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삼각법의 정투상으로 그리는 것, 그게 설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각법의 경우는 정면, 평면, 우측, 좌측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법을 원칙으로 한 정투상을 그리게 됩니다. 자,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 정투상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보고 따라해서 해보세요.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에 45도 하나. 45도로 하나를 선을 긋습니다. 이 45도 사선이에요. 45도 사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45도 사선을 그리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45도 사선이고, 트림을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왼쪽 하단을 잘라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기가 정면이 될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정면을 그리시면 돼요. 자, 제가 나눠드린 첫 번째 페이지의 정면의 크기는, 아니 정면의 방향은 이렇게 보는 방향을 말합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정면입니다. 우측면 여기, 평면 이렇게 됩니다. 크기가 30, 20, 10 이렇게 돼요. 정면이 그러니까 30에 20입니다. 얘를 왼쪽으로 옵셋 30 이렇게 30, 그 다음에 옵셋 아래쪽으로 20, 그 다음에 트림으로 싹 자르면 바로 이 선이 정면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다음 요 네모난 사각형이 정면을 뜻해요. 그 다음 정면과 평면의 요 높이는 없습니다. 정해진 간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당한 만큼 띄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만큼 띄울 거예요. 수평선으로 쭉 그리시되 45도 사선과 만나면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여기가 평면의 시작점이고 여기가 우측면의 시작점입니다. 옵셋 10mm 이렇게 10mm씩 옵셋 하시면 네모난 사각형 여기 나오죠? 네, 각각 우측면과 평면입니다. 이 45도 사선은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필렛 반지름 0으로 주시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위에 선 다 필요 없죠.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트림
그러면 정면, 우측면, 평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인으로 하셔도 돼요. 라인 적당히 근데 꼭지점이 만나면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옵셋 30, 옵셋 20 트림으로 싹 잘라내고 적당히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수평선을 그리되 45도 사선과 만나면 수직으로 내리시면 돼요. 옵셋 10mm 필렛 그 다음 트림. 자, 펜스 기억나시나요? 울타리를 그려볼까요? 자, 울타리를 그리면 한 번에 끝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간격이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죠. 옵셋 10mm 이렇게 파여져 있죠. 자, 트림을 쓰지 말고 필렛을 써보세요. 정리됐나요? 그 다음 요 선의 위치는 여기죠. 맞습니까? 네, 여기에요. 얘는 지워도 돼요. 위에서 보면 요 라인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서 보면 요 라인이 안 보여요.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지만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선이 이렇게 쭉 그려지죠. 근데 자기 자신한테 선이 막혔죠. 맞나요? 막혔잖아요. 네, 그냥 쭉 갑니다. 이 선은 숨은 선이 됩니다. 자, 노란색으로 갈까요? 로드, 히든 얘는 3번으로 가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히든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막혀서 못 나가는 경우 이런 건 히든. 그냥 거침없이 나가버렸죠? 네. 이렇게 마무리 지셔야 돼요. 이게 2번입니다. 라인, 그 다음 라인, 그리고 교차점에서 45도 사선으로 옵셋 30, 옵셋 20 트림으로 적당히 자르고 위치도 맞추고요. 이렇게 사선을 만나면 수직선을 내려 그리면 돼요. 옵셋 10mm 필렛으로 나머지 트림 펜스로. 자, 첫 줄은 뭐냐면 여기는 10에 10짜리 이 사각형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운데로 오고 좌우로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옵셋 10mm 트림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실선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선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걸리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은선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라인, 자, 옵셋 30, 옵셋 20 트림으로, 그 다음에 옵셋 10mm 필렛, 그 다음 트림 펜스, 자, 옵셋 10mm. 자, 펜스로 잘라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똑같이 위로 올라갑니다. 똑같이 위로 올라가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만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이렉트로 나가버렸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맨 첫 줄입니다. 자, 여기서 자, 그 다음에 X라인, 0도, 90도, 옵셋, 이거 사선도 해야 되는데, 옵셋 30, 20, 라인,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고 적당히 선을 그리고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옵셋 5mm, 옵셋 10mm. 얘가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난 겁니다.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돼요. 자기 자신한테 막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히든선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막혔죠? 그러니까 히든선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볼까요? 자기 자신한테 막혔죠? 네, 여기 히든선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라인, 또 라인, 옵셋 30, 옵셋 20, 트림으로, 그 다음 라인 45도 사선 그리고요. 옵셋 10mm, 바깥쪽인데.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되죠. 라인 여기네요. 자, 라인 여기군요. 옵셋 10mm. 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사선 실선으로 보이는 거고, 얘는 이 점선이 여기가 히든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라인 옵셋 30mm, 옵셋 20mm.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라인 45도 사선 그리고,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필요없는 선들은 잘라내고요. 라인 위, 앞에서 보면 사선이 이렇게 가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가요.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조금 보이기 어려울 거예요. 투상 능력이 생기면 얘가 보이게 될 겁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45도 사선을 그리고, 옵셋 30, 옵셋 20, 트림으로 선을 그리고, 다시 라인
옵셋 10mm, 네. 트림, 네. 그 다음 옵셋 10mm. 정면에서 보는 건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 선이 있어야 돼요. 라인 거침없이 올라가네요. 옵셋 5mm.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라인. 자, 자기 자신한테 막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히든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자기 자신한테 막혔죠? 얘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히든입니다. 이 두 개의 선은 히든 선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다시 볼까요? 라인, 옵셋 30mm, 한 번에 그려야죠. 옵셋 20mm, 트림으로 싹 자르면 되겠고요. 사선으로 하나 45도 사선을 쭉 그려보죠. X라인 호리젠탈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그러면 만나는 지점에서 내리면 되겠죠. 옵셋 10mm, 이런 모양인 거죠. 트림으로 자를 거 잘라내고요. 필렛으로 선 정리할 거 선 정리합니다. 네,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죠. 선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네, 여기서 잘렸네요. 옵셋 10mm, 옵셋 5mm. 네. 트림으로 잘라도 되고 필렛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필렛으로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혹은 트림으로 이렇게 선 정리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옵셋 5mm. 자, 근데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막혔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선입니다. 여기는 실선입니다. 왜냐하면 튀어나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한테 막혔는데 여기는 실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5mm가 튀어나와 버린 거거든요. 자, 라인. 자, 라인.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만 보입니다. 위에서만 보면 이 면이 여기에요. 여기가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숨은 선으로 하나 그려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 보면
네, 이렇게만 보입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이것만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해서 수문선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수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표시해 줘야 되고요. 마찬가지 얘는 여기가 없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수문선으로 나와요. 이렇게.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전체 도면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